오늘 저녁엔 돌아오시는 거죠? 남편은 대답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통에 손을 담갔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손등에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잃어버렸고, 그걸 되찾을 방법도 모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가 넘으면 온 세상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로, 아이들은 학교로, 모두 저마다의 세계를 향해 떠나갔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결혼 전엔 출판사 편집자였습니다. 매일 원고를 읽었고 문장에 빨간 줄을 그으며 작가와 전화를 했습니다. 퇴근 후엔 책방에 들렀고 주말엔 전시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소린이는 고3이 되었고 지호는 중2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 없이도 잘 걸었고 남편은 저와 눈을 맞추지 않아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하고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먼지를 쫓으려 했지만 다시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전단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우편함엔 마트 전단지, 치킨 전단지, 그리고 형광색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초보 러너 환영 야간 러닝 모임, 매주 화목, 오후 8시, 한강 고수부지에서. 글씨가 손으로 쓴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오래 그 전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러닝이라니. 저는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체육 시간이면 구석에 앉아 있었고 남들이 공을 차는 동안 교실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전단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광색 종이를 냉장고 옆 좌석에 붙여 두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었고 아이들은 학원이었습니다. 집 안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옆 전단지를 떼어 들고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신발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운동화가 나왔습니다. 한강까지 걸어서 15분이었습니다. 저녁 공기는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고수부지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짧은 머리에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맑았고 웃음이 거침없이 퍼졌습니다. 네, 전단지 보고 왔어요. 오, 제가 직접 돌린 거예요. 반가워요. 저는 코치 강서윤이에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 손보다 훨씬 뜨거운 온도였습니다. 저는 박은서예요. 은서님, 러닝 경험 있으세요? 전혀요. 완벽해요. 우리 모임은 완전 초보들만 모였거든요. 부담 없이 천천히 가면 돼요. 오늘은 준비 운동하고 가볍게 3km만 돌 거예요. 3km라니.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강서윤의 눈빛이 너무 환했기 때문입니다.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고 팔을 크게 돌렸습니다. 오래 써본 적 없는 근육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출발할게요. 제 뒤를 따라오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강서윤이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뒤를 따랐습니다. 저도 뒤에 섞였습니다. 처음엔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속도가 붙었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윤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들면 속도 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강 두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물빛이 가로등 아래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강서윤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여기서 끝. 다들 고생하셨어요.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도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머리카락이 목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힘든데 좋았습니다. 강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첫날인데 끝까지 따라오셨네요. 대단하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은서님 뛰는 모습 보니까 자세가 괜찮으시던데요. 전에 운동 좀 하셨어요? 전혀요. 평생 운동이랑 담 쌓고 살았어요. 그럼 더 대단한 거예요.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안에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래전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까마득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몸이 피곤한데 마음이 가볍다는 게 오래 잊고 있던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현관 불을 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오늘 밤을 떠올렸습니다. 한강 둔치의 바람, 강서윤의 웃음, 뛰는 동안 느꼈던 숨, 가벼워진 발걸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저를 힐끗 봤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운동 좀 했어요. 운동, 너가? 남편의 목소리엔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형광색 전단지가 보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소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지호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녁 언제 먹어요? 지금 먹을래? 네. 밥을 차렸습니다. 지호는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오늘도 늦으실 거야. 맨날 늦네. 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7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화요일 이후로 빨아서 말려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지호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운동 좀 하고 올게. 무슨 운동요? 러닝. 엄마가 러닝을요? 지호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운동할 수 있어. 신기하다.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니. 왜요? 그냥. 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수부지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서님, 또 오셨네요. 네. 좋아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뛸 거예요.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법, 팔을 흔드는 법, 발을 내딛는 법. 강서윤이 옆에 붙어 뛰었습니다. 은서님, 호흡이 좋아졌어요. 연습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화요일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래요? 그럼 타고났나 봐요.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더 가빠졌습니다. 40분쯤 뛰었습니다. 지난번보다 10분을 더 뛴 것이었습니다. 멈춰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강서윤이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물을 마시며 강서윤을 봤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별 보이네요.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별 보기 힘든데. 그러게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작은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래 하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은서님, 러닝 어때요? 재밌어요? 강서윤이 물었습니다. 힘들지만 좋아요. 그죠? 힘든데 좋은 거. 그게 러닝의 매력이에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운동 갔다 왔어? 네. 무슨 운동인데 밤에 나가? 러닝이요. 혼자? 아니요, 모임이에요. 남편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모임? 초보 러닝 모임이요. 한강에서 하는. 거기 남자도 있어. 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기 남자도 있어. 왜 그 질문이 신경 쓰이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강서윤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히 운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이틀만 생각하며 나머지 요일을 보냈습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한강 고수부지에 가 있었습니다. 4번째 모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고수부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비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비 올 땐 실내 체육관으로 가요.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따라오세요. 사람들이 강서윤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비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물기 어린 공기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실내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접고 비옷을 벗었습니다. 강서윤이 트랙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뛸게요. 준비되셨죠?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내 트랙은 한강과 달랐습니다. 바람이 없었고 어두운 하늘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광등 아래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이 옆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0분쯤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은서님, 오늘 엄청 오래 뛰셨네요. 그런가요? 네. 1시간 가까이 뛰셨어요. 제가요? 네. 대단해요. 강서윤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저도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옆에 섰습니다. 은서님, 이쪽으로 가세요. 네.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갈까요?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서 걸었습니다. 우산을 나란히 받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했습니다. 강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서님, 러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오래 뛰시다니 정말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뛰는 게 좋아서요. 뛰는 게 좋다니 멋진 말이에요.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말했습니다. 코치님은 왜 러닝을 시작하셨어요? 저요? 복잡한 얘기인데. 강서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들려주세요. 나중에 언젠가 얘기할게요. 오늘은 아니에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은서님 덕분에 즐거웠어요. 강서윤이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응. 다들 먹고 있었구나. 엄마 늦어서 먼저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뭘까? 이 감정이 뭘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고수부지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저도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식으며 서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곧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짧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강서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은서님, 시간 좀 있으세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네. 커피 한 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편의점 커피라도. 아,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기 편의점 앞에 벤치 있거든요. 거기 앉아요. 둘이서 걸었습니다. 고수부지에서 편의점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걷는 강서윤을 힐끗 봤습니다. 그의 옆 얼굴이 가로등 아래에서 부드러웠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강서윤이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뭐 드실래요? 차가운 거요. 따뜻한 거요. 따뜻한 걸로요. 저도요. 강서윤이 종이컵, 커피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많이 뛰셨어요. 괜찮으세요? 강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힘들지만 좋아요. 다행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며칠 못 가서 그만두거든요. 그래요? 네. 힘들다고. 근데 은서님은 달라요. 계속 오시잖아요. 그냥 여기 오는 게 좋아서요. 강서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은서님, 평소엔 뭐 하세요? 네. 낮에요. 러닝 모임 말고. 아, 집안일 하고 아이들 챙기고 그래요. 자녀분이 있으시구나. 네. 고3 딸하고 중2 아들이요. 우와, 큰 자녀분이시네요. 강서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일은 안 하세요? 예전엔 했어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편집자요? 멋진데요. 멋지진 않았어요. 그냥 원고 보고 빨간 줄 긋고 작가랑 통화하고 그랬어요. 그거 멋진 거예요. 책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강서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아이 낳고 나서요. 남편이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은서님은요? 저요? 은서님 생각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강서윤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따라 마셨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도 직장 그만뒀어요.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네. 3년 전이요. 광고 회사 다녔거든요. 카피라이터로. 그만두셨어요? 네.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힘드셨나 봐요. 네. 사람 관계가 복잡했어요. 강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강서윤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한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러닝을 시작했죠. 새벽에 혼자 뛰었어요. 한강에서. 그게 좋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뛰는 게. 그러다 코치 자격증도 따고 모임도 만들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사진도 찍고 러닝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요.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서님은요? 네. 뭘 좋아하세요? 뭐요? 남편이나 아이 말고요. 은서님 거요. 은서님이 좋아하는 거.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강서윤의 질문이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뭘 좋아하냐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네. 오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강서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안타까웠습니다. 은서님,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은서님이 뭘 좋아하는지.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윤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둘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들고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늦었네요. 강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둘 다 빈 종이컵을 들고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은서님, 집 어디세요? 저기 아파트 단지요. 아, 가까우시네. 저도 비슷한 방향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네. 둘이서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서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은서님. 제가 고맙죠. 다음에 또 봬요. 네. 강서윤이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늦었네. 네. 오늘도 뛰었어. 네. 매번 그렇게 늦게까지 뛰어.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저는 옷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모임 끝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요. 무슨 얘기를? 그냥 일상 얘기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이 떠올랐습니다. 강서윤과 나눈 대화, 그의 눈빛, 어깨를 두드린 손길. 은서님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의 숨소리와 제 숨소리가 따로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소린이가 학교에 가고 지호가 학원에 가고 남편이 회사에 가고 나면 집이 텅 비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제 강서윤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뭘 좋아하세요? 은서님 거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오래 생각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것들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책 읽기, 전시 보기, 카페에 앉아 사람 구경하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신간 목록을 봤습니다. 제목들이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에 서너 권씩 주문했을 텐데, 이제는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면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검색창에 사진집이라고 쳤습니다. 몇 건이 떴습니다. 풍경사진, 인물사진, 일상사진. 그 중에서 한 권을 골랐습니다. 밤의 산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표지에 어둑한 길과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원해서 산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며 카트를 밀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멈췄습니다. 파프리카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오이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갑자기 막막했습니다. 은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장미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같아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아, 미래 씨.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장미래가 제 카트를 봤습니다. 별로 안 담으셨네요. 아직 고르는 중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냥 평소처럼요. 장미래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얼굴이 좀 달라 보이시는데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요.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무슨 관리 받으세요? 아니요. 운동 좀 하고 있어요. 운동요? 무슨 운동요? 러닝이요. 장미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러닝이요? 혼자요? 아니요. 모임에서요. 아, 그래요. 혼자 하는 것보다 낫죠. 장미래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만 갈게요. 아, 네. 다음에 봬요. 카트를 밀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장미래의 시선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채소를 넣고 고기를 넣고 과일을 씻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장미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왔고 남편은 8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린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진로 상담했어요. 그래? 뭐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문과 쪽으로 가는 게 좋겠대요. 문과, 이과가 나은데. 저 문과 가고 싶어요. 문과 가면 뭐 하려고? 편집 쪽 일 하고 싶어요. 순간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편집이라니. 저는 소린이를 봤습니다. 편집. 네. 출판 쪽이요. 그거 돈 안 돼. 남편이 잘라 말했습니다. 저 돈보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 해서 뭐 해? 먹고 살아야지. 소린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소린아.
네. 엄마도 예전에 편집자였어. 소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요? 응. 출판사에서 일했어. 와, 몰랐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대신 말했습니다. 너 낳고 그만뒀지. 소린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선택이었어.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러닝 모임 날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옷을 갈아입고 누웠습니다. 은서야. 남편이 불렀습니다. 네. 그 러닝 모임 매번 가야 돼. 왜요? 그냥 집에 있지. 저 운동하고 싶어요. 낮에 하면 되잖아. 낮엔 시간이 안 맞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또 나가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응. 매번 나가시네. 왜? 아니, 그냥요. 지호의 목소리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수부지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서윤을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고수부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좋아요. 강서윤의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풀며 강서윤을 힐끗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편했습니다. 몸이 러닝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달렸습니다. 강서윤이 옆에 붙어 뛰었습니다. 은서님, 요즘 생각해 봤어요? 네. 뭘 좋아하는지요? 어제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봐요. 급하지 않아요.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달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1시간쯤 뛰었습니다. 멈춰 섰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강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은서님, 오늘도 커피 한 잔 할까요? 네.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둘이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출습니다. 은서님. 네. 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사진이요. 네. 은서님 모습이 좋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를 향해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그렇게 앉아 계세요. 자연스럽게.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몇 번 찍고 나서 강서윤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때요? 사진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저였을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뻐요.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은서님, 웃는 얼굴이 정말 예뻐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 어딘가가 뜨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일찍 끝낼게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며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펼치려는데 강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은서님, 저기 다리 밑에서 잠깐 비 피할래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서 다리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다리 밑은 비가 들이치지 않았습니다. 어둑했고 강물 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강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냥요. 똑같아요.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이 얘기예요. 소린이요. 네. 진로 때문에요. 무슨 일인데요? 애가 편집 쪽 일을 하고 싶대요. 출판 쪽으로. 좋은데요. 은서님이랑 같은 일이잖아요. 그게 남편이 반대해요. 강서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돈 안 된다고. 이과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대요. 소린이는 뭐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대요. 근데 남편은 안 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린이 의견은 안 물어봐요. 그냥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여요. 저한테도 그랬고, 은서님도요? 네. 제가 회사 그만둘 때도 그랬어요. 제 의견은 안 물어봤어요. 그냥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저도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 의견도 없이 그냥 따랐을까? 은서님, 소린이한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애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가 막고 있어요. 저처럼 되면 어떡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서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서님, 울지 마세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강서윤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강서윤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은서님. 네. 소린이한테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엄마가 응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괜찮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서윤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은서님이 엄마잖아요. 남편은 화낼 거예요. 그래도요. 소린이가 더 중요해요. 강서윤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강서윤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은서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래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다리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미래 씨. 비 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요? 장미래의 시선이 강서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같이 계시는 분은요? 러닝 코치예요. 아. 장미래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비 그쳤네요. 장미래가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강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같은 아파트 이웃이에요. 그래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장미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둘은 함께 다리 밑을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파트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강서윤을 봤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은서님, 괜찮으시죠? 네. 소린이 일 잘 되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강서윤이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네. 늦었네. 비 와서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회사로 갔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장미래가 서 있었습니다. 은서 씨. 아, 미래 씨.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 가세요? 장미래가 물었습니다. 마트요. 저도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장미래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제 늦으셨더라고요. 네. 요즘 밤마다 나가시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장미래를 봤습니다. 그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운동 때문에요. 러닝이죠. 네. 매일 하세요? 화요일, 목요일이요. 그래요. 장미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은서 씨, 사람들 말 조심하셔야 해요. 네. 요즘 동네에서 얘기 나오던데요. 무슨 얘기요? 은서 씨가 밤마다 나간다고. 남자랑. 가슴이 멎었습니다. 장미래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조심하세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미래가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트에 갔지만 아무것도 집을 수 없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걸었지만 머릿속은 하였습니다. 장미래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사람들 말 조심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을 풀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뭘 한 걸까? 잘못한 게 뭘까? 그냥 운동을 했을 뿐인데, 강서윤과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왜 죄책감이 들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서윤의 번호를 봤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집 안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했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정신이 붙잡혔습니다.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소린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응. 저 진로 상담 또 받았어요. 그래? 뭐래? 선생님이 제 의견 존중해 주신대요. 문과 가도 괜찮대요. 소린이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근데 아빠는요? 소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소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린아. 네. 엄마는 내 편이야. 진짜요?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응원할게. 소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소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소린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소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문과 갈 거예요.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과 가라고 했잖아.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해서 뭐 해? 돈 벌어야지. 전 괜찮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소린이 의견 들어줘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뭐, 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요. 당신이 뭘 알아서. 저도 그 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이 낳고 그만뒀잖아.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소린아, 이과 가. 그게 너한테 좋아. 싫어요. 소린이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소린아. 네. 엄마가 뭐라도 할게.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아빠 설득할게요. 소린이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 소린이 의견은 왜 안 들어요? 내가 옳은 거 말해주는 건데. 옳은 게 뭔데요? 안정적으로 사는 거지. 소린이는 안정보다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해. 남편이 몸을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당신처럼 되라고? 가슴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후회하잖아. 편집자 그만둔 거. 전 안 후회해요.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남편이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러닝 모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미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반이었습니다. 운동복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꺼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고수부지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수부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서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냥 어제 일 때문에. 강서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풀며 주변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보고 있었을까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강서윤이 옆에 붙어 뛰었습니다. 은서님, 괜찮으세요? 네. 오늘 힘들어 보여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30분쯤 뛰었을까.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강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은서님, 죄송해요. 더 못 뛰겠어요. 괜찮아요. 쉬세요. 강서윤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코치님. 네. 저 오늘 먼저 갈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오늘은 좀 일찍 가고 싶어요. 강서윤의 얼굴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은서님, 뭐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강서윤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은서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고수부지를 벗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은서님,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사이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이 두근거림은 뭘까? 이 죄책감은 뭘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은서님. 강서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네. 오늘 왜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말해주세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요? 네. 제가 밤마다 나간다고, 남자랑 만난다고 얘기가 나온대요. 강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웃분 때문이군요. 미안해요. 은서님이 왜 미안해요? 코치님한테 피해를 줘서요. 피해가 아니에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서님. 네. 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잠깐만 서로 연락을 줄이는 게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만이요. 일주일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요? 은서님이 더 다칠까봐 무서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강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오늘 은서님 얼굴 봤어요.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도 은서님, 일주일만이에요. 그동안 생각 좀 해봐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강서윤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은서님. 아니에요. 코치님 말이 맞아요. 일주일 후에 연락할게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떨어져 나간 듯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여보.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말 안 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궁금해서요.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기억 안 나.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피곤해. 자자. 잠깐만요. 왜? 이야기 좀 해요. 지금. 네. 남편이 의자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뭘 얘기해? 당신은 요즘 어때요? 네. 회사는요? 힘들지 않아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 남편이 한참 저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지. 뭐가요? 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얘기해봐요. 얘기해서 뭐해? 들어줄게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조조정이요. 응. 우리 팀도 인원 줄인데. 당신은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몰랐어요. 말 안 했으니까. 왜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해? 당신이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말이 냉정했지만 그 안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달라져? 걱정만 더 하잖아. 걱정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피곤했습니다. 당신도 요즘 이상해. 네. 매일 밖에 나가고 집에 있어도 딴 데 가 있고. 운동 때문에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집에 있어 주면 좋겠어. 왜요? 그냥. 그게 편해. 제가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요? 응.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한테 저는 뭐예요? 갑자기 왜 그래? 궁금해서요. 저는 당신한테 뭐예요? 아내예요? 아니면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뭘 하고 싶어 하는지요? 그런 거 중요해? 중요하죠. 저도 사람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야, 나 진짜 피곤해. 이런 얘기 하기 싫어. 저는 하고 싶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참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뭘 참았는데? 당신이 저를 안 봐요. 저는 여기 있는데 당신 눈에는 제가 안 보여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저도 힘들어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미안해.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색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신경 못 썼어. 왜 말 안 했어요? 회사 일. 말하기 싫었어. 집에서만큼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싶었거든. 그래도 말해줘요. 저도 알고 싶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 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 공기가 고요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아.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안 나왔거든. 그래서 하반기에 인원 줄인대. 당신 자리는 괜찮아요? 모르겠어. 팀장이라 살아남을 수도 있고, 팀장이라 잘릴 수도 있고. 무서워요? 응. 무서워.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이가 50인데 잘리면 어디 가서 일해. 애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우리 같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뭘? 모르겠지만 같이 버티면 되잖아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거 오래간만이야. 저도 그래요. 미안해, 은서야. 내가 너무 당신한테 무관심했어. 저도 미안해요. 둘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서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린이 얘기도 다시 생각해 볼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진짜요? 응. 당신 말이 맞아. 애 의견을 들어야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편집자였던 거 잊고 있었어. 그 일 좋아했잖아. 네. 소린이도 좋아하면 하게 해줘야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간만에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잤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잠이 들기 전 저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쪽이 쓰렸습니다.
강서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비를 피하던 다리 아래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던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엔 일찍 올게. 진짜요? 응. 같이 밥 먹자. 좋아요.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서윤과의 대화창을 봤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며칠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할게요.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강서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부 같았습니다. 소린이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진로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소린아, 정말 편집 쪽 하고 싶어? 네, 아빠. 그럼 해. 대신 열심히 해야 해. 진짜요? 아빠, 고마워요. 소린이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도 소린이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쪽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러닝 모임 날이었습니다. 강서윤이 연락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러닝 안 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 오늘은 쉬려고요. 그래, 좋아. 같이 영화 볼까? 좋아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네.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가락이 강서윤의 번호 위에 머물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던 다리 아래 강서윤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던 그 순간으로요. 왜 이럴까? 남편과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강서윤이 더 선명할까?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데 왜 가슴 한쪽이 허전할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손과 강서윤의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강서윤이었습니다. 은서님,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은서님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그냥 이대로 멀어져야 할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쓸지 몰랐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이 불렀습니다. 은서야, 커피 마실래? 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2잔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집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강서윤의 메시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결국 한 줄만 보냈습니다. 목요일 저녁 괜찮아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은서님. 8시에 한강 벤치에서 만나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목요일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모든 걸 바꿀 것이라는 것을요. 은서님. 강서윤이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한강공원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서윤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익숙한데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앉아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 다 강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은서님, 일주일 어땠어요? 강서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요. 뭘 생각하셨어요? 우리 얘기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저는 강서윤을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습니다. 은서님. 네. 저 은서님 좋아해요. 숨이 멎었습니다. 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은서님 웃는 얼굴, 뛰는 모습, 조용히 듣는 모습. 다 좋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코치님이 좋아요. 강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은서님. 네. 이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강서윤이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서님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알아요. 저는 그걸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님이 저를 선택하면 은서님은 평생 죄책감 안고 살 거예요. 아이들도 상처받을 거고 남편도 상처받을 거예요. 알아요. 저는 은서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서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생각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네. 친구처럼. 아니, 친구보다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저는 강서윤을 봤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요? 네. 서로 응원하는 사람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잘 살면서 가끔 연락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고 싶어요. 은서님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은서님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강서윤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은서님, 자기 자리에서 행복해져요. 남편이랑 잘 지내고 아이들 잘 키우고 은서님이 하고 싶은 것도 찾아요. 코치님은요? 저도요. 제 자리에서 잘 살게요. 그래도 연락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가끔 메시지 보내요. 오늘 하늘이 예쁘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거요. 그거면 충분할까요? 충분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상한 관계네요. 그쵸.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진실한 거죠. 네. 가장 진실한 거예요. 둘은 한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고 바람이 불었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은서님. 네. 행복해져요. 코치님도요. 강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마주 보고 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메시지 보낼게요. 네. 기다릴게요. 강서윤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 그가 뒤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왔어. 네. 오늘 러닝 갔다 왔어. 아니요. 그냥 산책했어요. 혼자. 네. 남편이 책을 덮었습니다. 은서야. 네. 요즘 좀 달라 보여. 어떻게요? 얼굴이 밝아졌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도 많이 달라졌어요. 나도. 네.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좀 나아진 것 같지? 네. 많이요. 앞으로도 잘하자. 네. 남편과 손을 잡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가슴 한쪽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 편안함도 진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청소년 글쓰기 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저는 그 전단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문의드리려고요. 아,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부터 가능해요. 좋아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단지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로 갔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서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글쓰기 도와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첫 시간 아이들에게 자유 주제로 글을 쓰게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 이야기를 썼고 어떤 아이는 가족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게 쓴 건가요? 맞게 쓴 거란 건 없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 진짜요? 응. 글쓰기는 자유야. 아이가 다시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글쓰기 교실 괜찮아? 네. 진짜 좋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오래간만에 봐. 저도요.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밝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래. 좋아 보여요. 소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은서님, 오늘 강변 하늘 정말 예뻤어요. 노을이 주황색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봤어요. 정말 예뻤죠. 오늘 글쓰기 교실 첫날이었어요. 애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와, 글쓰기 교실 시작하셨구나. 축하해요, 은서님. 잘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코치님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 청소년 러닝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어요. 불안장애 있는 아이들 도와주는 거요. 멋지네요. 은서님한테 배웠어요.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저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요, 코치님. 은서님도요. 메시지를 닫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글쓰기 교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글을 쓰고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멋진데. 선생님은 작가 안 하세요? 나는 가르치는 게 더 좋아. 왜요? 너희가 잘 크는 걸 보는 게 좋거든.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서윤이었습니다. 은서님. 네, 코치님. 오늘 강변에 나오실 수 있어요? 지금요? 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강변으로 갔습니다. 강서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은서님. 왔어요. 저기 봐요. 강서윤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쁘죠? 네. 둘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은서님.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코치님도요? 네. 요즘 청소년 프로그램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은서님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은서님 보면서 배웠어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코치님한테 배웠어요. 뭐요? 용기를요. 나답게 사는 용기요.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은서님,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잘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둘은 한참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은서님도요. 강서윤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강서윤도 지금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자리에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네. 어디 갔다 왔어? 산책했어요. 혼자. 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이 좋아. 그래요? 응. 뭔가 평화로워 보여.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뭐 했는데 함께 있어 줘서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삶을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글쓰기 교실, 그리고 강서윤. 모두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가족을 지키면서 다른 감정을 품는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걸. 소유하지 않아도 진실할 수 있다는 걸.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서윤과 저는 같은 도시의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며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강서윤이었습니다. 은서님, 오늘 별 많아요. 잘 자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봤어요. 코치님도 잘 자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고, 밤 공기가 고요했고, 별이 창밖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침이 왔습니다.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가족을 보내고 글쓰기 교실을 준비하고 저녁을 만들고 다시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가끔 강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쓴 글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남편이랑 산책했어요. 강서윤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새로운 아이가 프로그램에 들어왔어요. 오늘 사진 전시 다녀왔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서로의 삶을 나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변을 산책하다가 멀리서 누군가 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서윤이었습니다. 러닝 모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돌렸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모습을 기억 속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래 걸었네. 네. 바람이 좋더라고요. 들어와. 차 끓였어. 고마워요. 둘이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이것이 부부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강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은서님, 오늘 강변에서 누군가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은서님이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뛰고 계시더라고요. 멋있었어요. 왜 인사 안 하셨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코치님의 시간이잖아요. 은서님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코치님도요. 잘 자요, 은서님. 코치님도 잘 자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같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가끔 마주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응원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관계를요. 사랑하지만 떨어져 있고, 그리워하지만 찾아가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이 관계를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형태라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서윤도 지금 이 별을 보고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자리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한 고귀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